자, 원리합계 또 보여줍니다. 자, 원리합계 약간 감을 잡았어요. 약간. 아직 많이는 아니고. 자, 또 다음 문제 갑니다. 어떤 걸 풀어줄 거냐면 말이죠. 10년 말까지 연결 상품 다 1408번 보십시오. 1408번 보십시오. 자, 연이율이 3%야. 그럼 1년마다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고, 매년 말, 연말 이거 중요해요. 연초에 넣느냐, 연말에 넣느냐 중요합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는 연초에 넣었던 문제야. 10년 말, 10년 말에 원리합계 물어보셨고요. 1.03의 10제곱은 1.4로 계산하세요라고 해서 잠깐. 자, 10년 말입니다. 10년 동안 돈을 넣을 거란 말이야. 그치? 연말에 15만원씩. 자, 내가 이걸 계획하는 시점은 연초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냥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초에 계획을 하는 거야. 아, 연말에 내가 15만원씩 적금을 해야지 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연말에 일말 첫 번째 연말에 15만원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연말에도 15만원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10년 말에도 15만원을 집어넣습니다. 9말까지 접어버리자. 9년 말에도 15만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내가 원리합계를 생각하는 시점은 10년 말까지 집어넣었을 때의 원리합계예요. 자, 문제에서 그죠? 10년 말까지에 대한 원리합계입니다. 즉 원리합계도 10년 말입니다. 아까는 초였어. 초. 1초, 2초, 9초, 10초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아까는. 근데 많이 집어넣어요. 그렇다면 준서가 내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돈이 얼마만큼 모였지 원리합계를 계산하는데 이 마지막에 넣었던 돈은 은행에 몇 년 있는 돈입니까? 연이요? 연율이잖아. 연마다 집어넣어. 연말마다 집어넣고 있어. 야, 10년 말에 12월 31일 날 집어넣고 그날 내가 얼마만큼 모였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돈은 은행에 몇 년 있었어? 안경을 왜 안 써, 이씨! 아니, 내 말을 이거 안 보더라도 내 말을 들으면 알지. 10년 말에 15만원을 집어넣었어. 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시점이 10년 말이야. 그럼 넣어놓고 바로 내가 얼마만큼 모였지를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몇 년 있었어? 0년. 그래! 왜 그걸 대답을 못해? 자, 그럼 그 전년도에 집어넣었던 돈은 몇 년 있었어, 은행에? 1년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던 돈은 몇 년 있었겠어? 내가 10번 집어넣었거든? 근데 마지막이 빵년이었어. 얘가 1년이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가면 얘는 몇 년 있었겠어? 9년. 그렇지. 10년 못 채우지. 빵년이니까 처음이. 집중해. 알겠어. 둘이 왜 손톱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알겠어. 알아서 그런 거야. 지금 집중을 해. 자, 그렇다면 이 돈은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으니까 15만원 그대로야. 얘부터 붙는 거야. 얘가 1년 있었으니까 한 번 이자가 붙게 돼. 이자가 한 번 붙으면 얼마가 곱해져? 연 3%야. 0.03인데 원금까지 같이 계산하고 싶은 거야. 1.03이라고 했잖아, 계속. 0점이 아니고. 그래서 미안해. 자, 그렇다면 얘는 9년 있었어. 이 15만원은. 이자가 몇 번부터? 그래서 1.03에 9제곱이 되는 거지. 얘들 가면 원리합계야. 그러면은 등비수였는데 첫째 항이 15만원. 그치? 공비가 1.03. 한개수가 몇 개야? 9개 아니야. 10개야. 10번 집어넣었으니까. 마지막 돈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한개수 제곱 빼기 이게 된다고.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알겠어? 이게 연초에 집어넣었을 때와 연말에 집어넣었을 때의 차이점이야. 초에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가 붙어 한 번. 근데 말에 집어넣게 되면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가 안 붙어. 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알겠어? 자, 이런 문제 좀 감이 와? 한 번 더? 자, 11번 봐봐.
세 문제째야. 자, 2020년 1월 1일부터 연이율 3% 매년 연초에 집어넣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연초에 집어넣습니다. 연말에 안 집어넣어요. 자, 연초에 집어넣습니다. 매년 초에 집어넣어. 일정하게 A1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자, 3% 복리로, 그치? 매년 초에 3%. 첫 해에, 아니구나. 첫 해에 10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매년 3%씩 증가시켜서 집어넣겠다라고 했어. 29년까지 가고 싶어. 29년에 12월 31일까지의 원리학계를 물어봤어.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아. 자, 똑같이 표를 작성할 거야. 내가 집어넣은 돈, 마지막에는 원리학계. 잘 봐. 매년 초에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 년, 1초에는 10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2년째 초에는, 자, 매년마다 잘 봐. 집어넣는 돈을 3%씩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어. 그럼 100만 원이 아니고 100 곱하기 얼마를 집어넣었을까? 그렇지. 3%를 증가시키면 1.03만큼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은 3년째 초에도 이 돈에 대해서 3% 증가된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1.03이 곱해져. 얘가 2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집어넣어. 마지막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10번 집어넣게 됐어요. 10번. 9번 아니야. 10번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10년째 초에도 집어넣는데 1.03이 몇 번 곱해지겠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2, 1, 3, 2, 10, 9가 되겠지. 이건 내가 은행에 집어넣는 돈이야. 매년 3%씩 증액시켜서 집어넣겠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내가 돈을, 원리학기를 계산하는 시점은 10년째 말이야. 돈을 초에 집어넣는데 말에 내가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버리면 얘는 이자가, 은행에 몇 년 있는 돈이야, 이 돈은? 1년 있겠지. 당연히. 그 전에 집어넣었던 돈은 2년 있었겠지. 그 최초에 집어넣었던 이 돈은 10년 있었겠지. 10년. 그렇다면 잘 봐. 얘는 1년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한 번 붙게 돼. 이자가 한 번 붙을 때마다 연이율 3%이기 때문에 1.03이 곱해져. 그치? 그래서 내가 집어넣었던 100 곱하기 1.03의 9제곱이라는 돈에 대해서 1.03이 한 번 곱해져. 여기까지는 원금, 여기는 이자야. 그 전에 넣었던 돈은 1.03의 8제곱이겠지. 그 돈에는 2년 있었기 때문에 1.03이 두 번 곱해지는 거야. 여기까지가 원금, 여기는 이자야. 쭉쭉쭉 가시면 마지막 10년째는 처음에 100만 원을 집어넣는데 이자가 10번 붙게 돼. 그래서 1.03이 10제곱이야. 몰라? 다 똑같아. 돈이 다 100 곱하기 1.03이 10제곱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결국 얘들을 다 더하면 100 곱하기 1.03의 10제곱이 되는데 걔가 10번 더해지는 거야. 이런 문제야. 매년 증액시키는 문제는 다 똑같아, 돈이. 이제까지 나온 문제가 다 돼. 매년 증액시킨 문제는요, 다 마지막에 돈의 가치가 똑같아져 버리게 문제를 내. 좀 이해가? 알겠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 거야. 나오더라도, 최대한 어렵게 나오더라도 12번, 13번 스타일이 나올 거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가용보다는 핸드폰을 구매하기가 더 쉬우니까 13번을 풀어줄게. 자,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거야. 이해했어, 여기? 좋아. 원리학계에서 자,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그 문제처럼, 거기 있는 문제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시너지 못 끝내겠으면 주중에 나와서 해라. 오늘 일요일날 선생님도 새로 오는데 나 빡치는 모습 안 보이게 좀 해줘.
그냥 지금부터요. 오늘 해봤자 무슨 의미야? 일요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화만 나겠지. 그래서 일요일까지 마무리 시키라고. 대신에 숙제도 해야 돼. 기대자. 열심히 하지 않은 거는 너희들 잘못이야. 그것 때문에 숙제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게 돼. 그치? 어차피 이제는 여기 뭐냐 기대자 풀면서 앞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뭐 개념도 조금씩 해주고 일단 문제풀이 위주로 가게 되니까 시간이 좀 남을 거야. 자, 원리학회가 제일 어렵게 나오면 할부분 갚는 문제가 나와요. 할부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뭐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다 전액 할부로 샀어. 보통 핸드폰은 그렇게 사잖아. 2년, 3년 약정 걸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매년 얼마씩,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이게 할부금의 상환 문제라고 하지. 상환. 할부금 갚는 문제입니다. 1414번 보세요. 자, 제발 야 풀어준 대로 풀어. 이 졸라 열심히 설명하면 나중에 푼 거 보면 표도 안 그려져 있고 모른다고 해. 응? 자, 13번. 진영이는 이달 초에, 이달 초야 이런 거 놓치지만 이달 초, 첫 번째 달 초입니다. 얼마짜리 핸드폰을 구입했냐? 40만 원 내버렸네. 그럼 60만 원을 갚아야 되네. 그치? 내가 갚을 돈부터 적어. 자, 6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자, 1초는 필요가 없다. 그래, 1초. 첫 번째 연초 기준해가지고 6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여기서부터서는 갚는 돈을 쓸 거야. 분리시킬 거야. 이건 내가 갚아야 될 돈, 이제부터 갚는 돈이 될 거야. 이번 달 말부터 24일에 걸치는데 두 번째 달 말, 세 번째 달 말, 쭉쭉 가다가 23번째 달 말, 24번째 달 말, 이렇게 돈을 갚을 거란 말이야. 24 말, 이렇게 돈을 갚을 거야. 마지막엔 원리학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를 갚을지 몰라. 잡을 거야. A1씩 매달 갚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을 거야. 제가 표각을 푸는 게 중요하다. 너희들 표 안 그리면 못 푼다. 뭐 공식 연습 풀래요? 안 돼요. 말 한마디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지 다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이. 자, 이거 뭘 그린지 알겠지? 첫 번째 내가 갚아야 되는 돈, 매달 갚을 돈 적어놓은 거야. 자, 선생님 60만 원 갚아야 되니까 24로 나눠가지고 갚아버리면 되겠네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얘가 손해예요. 시당초 60만 원을 받아버렸으면 이거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가 많이 붙었을 거야. 60만 원을 갚는 게 아니야. 내가 갚는 돈은 뭐냐?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야. 야, 할부금 계약은요, 마지막 돈을 딱 내는 순간 계약이 딱 끝나게 돼 있어요. 뭐 한 달 기다려서 계약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마지막 돈을 딱 내는 순간 계약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뭘 갚아야 되느냐? 내가 갚을 돈 60만 원이 이때 24개월째 말에는 얼마가 됐겠느냐, 이 돈을 갚는 거야. 내가 애시당초 갚아버렸으면 얘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돈을 갚는 거야. 이 돈을 갚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매달 낼 거잖아? 매달 낸 건 이거 다 하는 걸 이것과 같아지냐? 아니요. 내가 매달 넣은 것도 은행에 이제 받은 사람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얘는 이자가 붙겠어, 안 붙겠어? 마지막 낸 돈은? 안 붙죠. 내자마자 딱 끝나버리는데. 그럼 여기 빵달 있었지만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한 번 붙겠죠. 그치? 그 전에 냈던 돈은 두 번 붙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냈던 돈은 몇 번 붙을까요? 이자가? 23번 붙겠죠. 한 번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돈들을 다 모아놓은 거,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모아놓은 돈의 가치와 저 돈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되는 돈의 가치가 똑같아지게 갚는 거야. 자, 그렇다면 봐봐. 내가 냈던 A1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대로 A1이야. 이자가 안 붙어. 근데 그 전달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어. 이율이 얼마야? 이율이 얼마야? 월율 2%라잖아. 그럼 얼마가 곱해져? 2%면 1.02가 한 번 곱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는 A 곱하기 이자가 23번 붙게 되지. 23제곱이 되겠지.
이런 돈이 된단 말이야. 이 돈을 다 더한 게 내가 갚은 돈이야. 그렇다면 첫 항은 A1이고 공비가 1.0이고 한개수는 24개짜리 등비수의 합을 내가 갚은 거야.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 A에 공비의 한개수 제곱 빼기 1만큼을 나는 갚은 거야. 나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애시당초 60만 원을 처음에 줬다면 이 돈은 은행에 얘가 23달이니까 얘는 24달이 있었을 거야. 그럼 이 돈은 60 곱하기 이율이 2%니까 24번의 이자가 붙었을 거란 말이야. 이 돈을 갚는 거라고, 이 돈을. 그래서 이 가치가 똑같아지게 돈을 갚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뭐 주어졌을 걸 1.02에 24제곱 주어졌을 걸 1.02에 24제곱은 1.48. 자, 1.48이 돼요. 얘는 1.48. 그러면은 0.02분의 0.48A는 60 곱하기 1.48인데 나누어버리면 24가 되고 A는 24분의 60 곱하기 1.48 64 83 12 5 그리고 2 0.74 5 4 20 5 7에 37 37,000원씩 갚아야 됩니다. 37,000원씩 24개월. 가장 어렵게 되면 이 상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웬만하면 아까 그 전 유형에서 했던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실 겁니다.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를 끝냈고요. 귀납법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지를 또 봐요. 하면 또 해줄 거니까 괜히 거기까지 하지 말고. 그럼 숙제가 오늘 거의 없습니다. 한 두 장?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버렸어. 자, 헐수번으로 나갑니다. 숙제. 앞서 우리 삼각방부등식. 우리 여기 삼각방부등식 들어간 사람 있었나? 예단이 힘들었지. 아, 다 들어갔었나? 삼각방부등식? 중간고사 때 삼각방부등식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넌 삼각방부등식 안 들어갔어? 아마도? 그러면 우리는 일단 삼각 함수부터 시작, 저기, 사인 법칙부터 시작해보자. 채우기. 아마도, 아니다. 어차피 채우기 지금 그 결석 많이 해가지고 시너지 많이 빠졌잖아. 그거 해야 되니까. 자, 삼각 방부등식부터 시작할 거예요. 홀수번으로 갑니다. 홀수번으로 할 거고, 자, 숙제 말했죠. 좀 많이 내줄 거라고. 많이 내줄 거예요. 시너지 마무리 시키면서, 마음이 약해서 또 많이 못 내줘요. 시너지를 끝내는 게 먼저니까 삼각함수 한번 끝내줘. 7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 80 정도 55쪽까지인데 자, 나 모의고사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못 푼 것 정도까지 이해할게요. 근데 솔직히 학교 시험에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푸는 게 좋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 숙제로 등차 등비까지 하고 잠깐만 100문제를 해준 거 정답 광고도 비치겠어요. 했어? 많이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았어 그때. 네, 아무 100형만 안 하고요. 아 100형 빼고? 그럼 잠깐만 넘어가야죠. 안 넘어갈 수가 없죠. 자 100형은 따로 해야 되고요. 또 다 했구나. 방금 너 후회하지 않지? 네 한마디 말에 숙제가 느리게 해버렸는데. 네? 근데 자, 근데고 아니고 끝났다니까 네가 안 한 건 네가 책임져야 될 그거는 스스로가. 자, 그렇다면 말이죠. 약간만 더 추가시켜서 몇 문제 추가하면 500, 400문제 정도란 말이야. 그러면 3주 안에 2주 반 정도에 끝내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요, 빨리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니까 130번까지면 50문제 230번까지면 100문제. 근데 그건 약간 오바. 시너지도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합전까지 43. 오케이. 자,
자, 이렇게 내준 게 맞는데 이거 70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주 3번 수업하는 내가 애들도 매번 70문제 숙제를 줬단 말이야. 이건 주 2번이란 말이야. 70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66쪽까지 할 건데 자 1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알겠어? 많아 보이는 거야. 홀수 보는 말을 했잖아. 나 문제수 말했잖아. 70문제 정도라고. 70에서 80문제 정도. 66쪽이. 66쪽까지. 자, 17쪽 66까지입니다. 자, 숙제. 시너지 끝내야 되고요. 시너지 끝. 저번에 중간고사 때 시너지 그거 안 끝나가지고 계속 숙제를 조금씩 내준 바람에 완전 이게 시험 대비 자료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그런 거 없어, 이제. 66쪽까지. 자, 기대자 1부터 66쪽까지. 아, 시연이 문제네. 시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혹시 시연이 집이 근처에 기대자를 딱 우편함에다 꽂아놓을 수 있는 사람 없나? 학교에서 갔다 준 거. 뭐 학교, 맞아, 같은 학교잖아. 그래, 숙제까지 꼭 알려줘. 꼭. 66쪽까지요. 꼭 알려줘. 아, 처음부터라고 하면 안 돼. 아, 네. 시작하는 것도 알려줘. 같은 반은 아니지. 네. 그 옆반이요. 오케이. 꼭 갖다 줘. 반드시. 그리고 선생님이 꼭 강의 거라고 하더라.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오늘 기대가 나가요? 지금도? 숙제를 내줬잖아. 네. 안 나가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기대자 진도로가 나가요? 라는 게 무슨 말이지? 개념을 다시 쫙 다 해줘라 이 말인가? 네, 그건 아닌데. 근데 공식은 적어줄 거야. 너희들 푸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시험 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개념을 했는데 자 우리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번에 풀 때 그냥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고 와가지고 틀린 문제를 쭉 풀어주는 거야. 시험 때는. 그러니까 풀어줘 버리면 너희들 안 된단 말이지. 그거 얼마 전에 했으니까 금방 할 수 있고 자 공식들 쓰는 공식 정도만 좀 지금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어? 제일 처음에 너희들 사인 법칙 생각해야 됩니다. 사인 법칙. 자 빈 곳에 적어놓던지 이건 개념 적는 곳 있잖아. 공간 내용 정리 17쪽 보시면 내용 정리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적으세요라고 놔둔 공간이니까 좀 작다. 다음부터는 얘를 한쪽 전체를 해야 되겠다. 오케이. 하여튼간 사인 법칙은요 공식 기억납니까? 제곱 풀면서 코사인이죠. 그렇죠. 말하면 이제 보면 기억나요. 그렇지. 내가 말 안 해주고 풀어라라고 그러면 기억 안 나겠지만 개념 정리해주고 하면 풀릴 거야. 자, 일단 외접원이 있습니다. 외접원이 있는 문제는 무조건 사인 법칙입니다. 그렇죠? A, B, C. 외접원이 있는 문제는 사인 법칙이고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집니다. 라지 R이라고 주어지고요. 세 변의 길이를 A, B, 자, C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 외접원의 반지름은 ER은 지름은 sin A분의 A입니다.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한 쌍의 대변 대각 주어지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ER은 sin A분의 A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ER은 sin B분의 B가 되는 거고 ER은 sin C분의 C가 되는 거야. 자,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있으면 외접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쌍의 대변 대각과 외접원 반지름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질 때 쓰는 거야. 자, 사인 법칙을 끝까지 다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쌍의 대변 대각과 외접원 사이의 관계.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번째 공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서 나온다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삼각형을 풀어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즉, 삼각형에서 빠진 부분의 길이라든지 각을 구해라. 이게 삼각형을 풀어라거든. 근데 외접원이 없을 때 얘기야. 자, 뭘 보셔야 되냐면 A, B, C 만약에 이게 주어지고 이 각 주어지고 대변 주어져요.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 대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각 주어지고 이거 안 주어져요. 자, 이럴 때, 즉 두 쌍의 대변 대각 중에서 하나가 빠질 때 쓰는 게 사이버칙이에요. 알겠어? 두 쌍 대변 대각입니다. 두 쌍 대변과 각에서 한 개 부족할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세 개를 다 쓰는 겁니다. 자, 세 개가 서로 같으니까 는 K라고 잡잖아요. A는 K sin A, B는 K sin B, C는 K sin C가 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해버리느냐? 세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비율과 같아요.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오케이?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 값의 비율과 같아요 라는 게 세 번째 공식이라고요.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썼어요. 이 세 가지 공식을. 한 쌍의 대변 대각과 외접원의 반지름사의 관계. 두 번째, 두 쌍의 대변 대각에서 하나가 부족할 때. 세 번째,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라는 이 세 가지 공식 쓰고 이게 사인 법칙에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일단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보고서라도 하세요. 개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두 번째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의 사인 법칙과 가장 차이점이 무엇이지?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을 다 써요.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세 변을 다 써요. 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A, B 이제 넘어가봐 뒤쪽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의 특징은 세 변이 같습니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N입니다. 오케이? 얘가 코사인 법칙이에요. 뭐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뭐 A제곱 빼기 2C에 이것도 다 있겠죠? 이거 하나만 외워두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각을 물어보면 코사인 A는으로 변형을 하죠.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숫자 홀수분만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홀수분만입니다. 자, 따로 안 외워도 상관없죠.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외워질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외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 변과 관계된 식은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야. 코사인 법칙은 한눈에 보여요. 세 번이 다 쓰이거든. 네, 다시 말하자면 두 쌍의 대변 대각 중 하나가 부족하면 사인 법칙, 세 변에 다 쓰이면 코사인 법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그리고 나오는 게 넓이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럼 넘겨보세요. 세 번째로 넓이에 대한 게 나옵니다. 삼각의 넓이 44쪽이죠. 44쪽 삼각형 넓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사각형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야.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야? 6번. 아유, 그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아. 그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등학생은 달라요. 두 변의 길이와 긴 각 주어졌을 때 뭘 쓰니? 2분의 1.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 AB sin 세타. 이거 하나 써요. 이거 하나. 이게 하나가 고상까지 쓰는 거예요. 2분의 1 AB sin 세타입니다. 라는 거. 알겠어? 얘를 또 막 변형하면 이거 이제 외우지 마. 우리 사인 법칙에서 2R은 sin 세타라고 했잖아. 아니, sin 세타, 아니, sin A분의 세타란다. 이거 정확히 쓰자. C가 되겠죠, C. A, B를 썼으면 여기는 C가 되는 거죠. 그렇지? 정확히 쓰자. C가 되는 겁니다. sin C. 그러면은 2R은 sin C분의 C잖아. 그럼 sin C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sin C 대신에 2R분의 C를 쓸 수 있단 말이야. sin C 대신에 2R분의 C가 들어가면 4R분의 ABC가 돼요. 이게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식인데 따로 외울 필요 없어. 어차피 왜 저번에 반지름 주어지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외우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2분의 AB 사인 세타 이거 하나를 외웁니다. 알겠지? 자, 이거 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질 때 자연수로 주어질 때 자,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질 때 자, 우리는 헤론 공식 기억납니까? 헤론 공식 세 변의 길이가 A, B, C 주어졌다고 저게 자연수로 주어져. 원래는 얘를 원래 구하는 방법은 세 변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C를 구해요.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이제 코사인 C를 구하면 그걸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이 과정이 불편하니까 스몰 s를 둘레의 절반이라고 한 다음에 넓이는 루트 S 빼기 자 각각의 둘레의 절반에서 각각의 세 변의 길이를 뺀 걸 곱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겁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헤론 공식입니다. 알겠지?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걸 써먹으면 되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에 사각형의 넓이도 다 포함되면 되구나. 자, 세 번째 평사 넓이. 평사는 쉬웠어요. 평사 넓이. 평사는요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넓이는 AB sin 세타예요. 2분의 1이 없어집니다. 2가 곱해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2가 곱해져 버리니까 2분의 1이 사라집니다. AB sin 세타가 평사의 넓이가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대각선 길이와 각이 주어질 때, 즉 이렇게 대각선이 이런 식으로 뭐 있는데 대각선이 길이 A, B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때는 공식적으로 2분의 1 AB sin 세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증명 과정을 그냥 대충 보세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변에 평행이선을 그어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변에 평행이선을 그립니다. 그럼 여기가 2의만에 A가 되고 여기가 이게 B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요. 이 세타는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 넓이는 AB sin 세타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하얀색은 정확히 절반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식을 다 말해준 거야. 그리고 이번 숙제에 등차 수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등차 수열에서 쓰이는 공식은 한 가지와 두 가지라고 할까? 자, 첫 번째. 이거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알 거 아니야. 일반한 구하는 공식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이걸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다 풀죠.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뭘? 등차 수열은 N에 대해서 1차 형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P가 의미하는 건 공차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일반항을 구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식이 첫 번째. 두 번째, 등차 중항.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것의 합입니다. 라는 게 등차 중항. 근데 등차 중항식은 세 개가 나란할 필요가 없어요. 대칭적인 구조면 돼. 대칭적으로 있으면 그 합이 항상 같아져. 라는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지?
대칭적으로 있으면 합이 항상 같아집니다. 중함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 합 전까지 이번 숙제를 냈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뭔지 알지? 세수를 A 마디, A 뿔기라고 잡아요. 여기까지가 이번 숙제에서 사용되는 공식들이야. 알겠어? 기억나야 돼요, 이제. 오케이? 최대한 이제 잘 풀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모르는 걸 다 질문해. 저는 홀수업 빠르게 쭉 할 때 다 질문해서 확실히 키고 나서 다음에 짝수만 할 때는 웬만하면 니들 힘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수행 잘 봤어? 네? 수행 봤어. 너도 수행 봤지? 쌤도 안 갖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여. 알았어, 몰라. 하겠다는 일들만 시킬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 학부모로 1번부터 준비했어요. 일단 못 봤어? 어려웠어? 문제가? 1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1번부터? 교과서 내용에서 안 나왔어. 새로운 게